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올해는 2021년 양력으로 12월 22일이 동지죠. 중동지라고 합니다. 이 동지에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이 21일에 드느냐, 22일에 드느냐, 23일에 드느냐에 따라서 일찍 들면 애동지, 중간에 들면 중동지, 늦게 들면 노동지. 근데 보편적으로 이 윤달이 끼거나 이 뭐 그러면은 날짜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큰 달과 작은 달도 있고요. 이 동지의 구분은 보편적으로 음력으로 하죠. 애동지 그러면 음력 11월, 그러니까 동짓달 1일부터 10날 사이에 들면 애동지, 11일부터 20날 사이에 들면 중동지, 또 21일부터 30날 사이에 들면 노동지라고 표현하죠. 애동지 때는 팥죽을 끓여 먹지 않는다라는 옛 이야기가 있어요. 애기들한테 좋지 않다고 그래서 팥죽 대신 그 팥시루떡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중동지 때는 팥죽을 먹거나 팥시루떡을 먹거나 뭐 중간쯤을 택했죠. 노동지 그러면 팥죽을 먹는 걸로 보편적으로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정말 애동지 때 팥죽을 먹으면 아이한테 좋지 않느냐? 사실 그 어디에도 없는 학설이죠. 뭐 그래도 오랜 세월부터 금기를 해오거나 그렇게 여겼다고 하면 우리도 뭐 굳이 어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물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동지라고 하는 걸 그 어떤 기준으로 동지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그때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동지는 이 북의 66.5도 그러니까 북방이죠. 북방 쪽에 해가 사라지는 때예요. 해가 사라진다. 여러분 그 뭐지? 북극에 몇 날 며칠이 계속 낮만 있는 백야가 있고요. 계속 또 밤만 있는 흑야가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흑야가 이루어질 때 태양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북방 쪽에 태양이 사라지죠. 각도에 의해서. 이 동지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동지 때는 이때가 그 태양이 이 적도 이남 23.5도를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들 동양 표현으로는 뭐 적도를 지나갈 때 우리는 그 뭐 동지선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뭐 학술적으로는 남해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황도로는 270도, 예, 황도 270도. 근데 뭐 그 구분은 되게 웃겨요. 황도 그러면은 뭐 우리만 쓰고 있지. 뭐 다른 데서는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뭐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뭐 북해귀선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도 아마 북해귀선이 있지 않나요? 여하튼 태양이 비추는 혹은 태양에 비춰지지 않는 그 선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선이죠. 선에 의해서 동지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동지는 24절기 중에서 22번째 절기예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노차 이야기하죠.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 조선의 후예들, 또 우리들은 24절기가 가장 중요하다.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들죠. 1년은 12달, 한 달에 두 번씩 뜨니까 24절기. 그 절기 중에 22번째 동지. 올해는 중동지 해서 양력 12월 22일에 든다. 자, 뭐 동지는 그렇다 치고요. 아참 공지해야겠네요. 동지 때 저희 찾아오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지난 그 우리 칠성 때도 제발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닥쳐가지고들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막 시간이 많이 엉키고 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또 계속 기다리거나
이 사람들이 밀려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가시는 길도 그렇고. 22일이 동지니까 그 전날 20하루나 그 전전날 20날이나 혹은 동지 가급적이면 동짓날 이후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23일까지 제가 계속 일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오시는 시간대를 좀 정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찾아오시면서 혹은 연락을 주시면서 부담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뭘 자꾸 어렵게 부담스럽게 뭘 준비하시려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칠성 때나 뭐 봄맞이, 가을맞이 뭐 마찬가지예요. 동지 때나 오실 때 그냥 쌀 한 포 팔아 오시고요. 쌀 10kg짜리 한 포 팔아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신다면 초를 좀 준비해 오셔도 좋죠. 그럼 제가 또 꾸준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초로 정성초를 계속 켜놓거든요. 그 초가 떨어질 때까지. 초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가정에서 예전에 쓰던 작은 양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직경이 그래도 조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초는 혹시나 초를 가지고 오실 분들이 있으시면요. 뭐 한두 개씩 다 갖고도 관계없습니다만은 박스로 갖다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야 또 좀 장기간 켜놓을 수 있으니까요. 한 박스에 40개 들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초도 종류가 많아요. 한 박스에 한 95,000원 정도에서 한 11만원 사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간 사이즈의 정성초는 말이죠. 이게 40개짜리. 그리고 초의 종류가 많아서 끓음이 많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적당한 초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한 박스면 얼마나 키우냐 그러면 보통 한 개당 그 중초가 3일 이상 켜요. 그러면 한 박스면 40개니까 꽤 오래 태우겠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꺼트리지 않고 제가 초를 켜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뭐 며칠 출타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가끔 꺼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이에요. 뭐 그래도 다시 켜놓고 또 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뭐 돈은 얼마나 들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정성껏 가지고 오세요. 없으면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쌀만 팔아 오셔도 괜찮고요. 그것도 여유가 안 되시면 그냥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저 태열이 뭘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이 칠성 때 왔다 가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죠. 오셔서 봉수도 좀 받으시고 좋지 않은 기운도 좀 털어내시고 또 이 신년에 드는 좋은 기운들 좀 받아가실 수 있게 주변 정리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찾아오세요. 미리 전화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제가 따로따로 연락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락 잘 못 드려요. 뭐 정성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요. 누구한텐 연락하고 누구한텐 안 하고 뭐 이러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아주 소수의 분들 제가 가깝게 계속 이렇게 저와 뭐 수시로 연락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말씀을 따로 드립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상 보시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지 때 정성을 좀 들이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때 뭐 수백만 원씩 막 천여만 원씩 들여서 구슬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좋지 않은 것들은 좀 걷고 좋은 걸 좀 받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지 때 올 한 해 있었던 좋지 않은 기운들은 좀 다 걷어내야 새로운 해에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표현 제가 가끔 쓰죠. 집안을 청소한다거나 뭐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뭐가 이것저것 잔뜩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그 창고를 비우거나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새 물건을 들인다고 하면 그 새 물건의 가치가 제대로 이렇게 구현되기 어렵죠. 또그 뭐 집안으로 치면은 집안에 오래된 가구라든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 가구를 들여서 뭔가 단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제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혹은 묵은 때가 잔뜩 남아 있는데 그 묵은 때 위에 화장을 한다고 해서 이뻐지기 어렵죠. 오히려 피부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년 들어서 제수를 받는 뭐 구슬 다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동지 때 다 정리해 놓고 신년 들어서 제수 구슬 해야 훨씬 더 좋다. 뭐 그 저뿐만 아니라
이 무속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전화를 좀 주시고요. 저에게 발걸음을 거의 못 하시고 영상만 바라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영상 보면서 한 번쯤 찾아가고 싶은데 이래저래 부담스럽고 뭐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도 아니에요. 문자나 카톡 주셔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짜고짜 그냥 문자만 남겨서 나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아니면 자기 정보 최소한 이름과 생년월일 뭔가를 좀 주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뭔가 답을 좀 드리기가 좋은데 그 내용만 보내세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그 제가 답을 다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보이기엔 감기 증상이지만 진단해 보면 다른 원인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병원에 가시면은 이 인간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진단해 보면 전혀 엉뚱한 데서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 저는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답을 드릴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문자를 주신 분 있어요. 뭐 귀신병에 좀 좋은 진원을 좀 알려달라. 근데 뭐 보편적인 진원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인터넷 뒤져도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겁니다. 뭐 옥주경이라든가 뭐 옥주보경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이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그런 이 그걸 뭐라 그러지 진원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해서 맞지 않는 옷을 막 껴입을 수는 없어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기도 어렵고요. 어른이 어린 아이 옷을 입고 나갈 수도 없고요. 모든 걸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제가 대충 이야기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특별한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오세요. 더군다나 올해 들어가지고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었는데 태의리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요. 많이들 어려우신가 봐요.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연락 오시는 분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오시면 못 만납니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꽤 되거든요. 편하게 전화하시고요. 편하게 찾아오세요. 불편해서 문자 띡 하시고 카톡 띡 하시고 이러면 제가 뭔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저 불편한 사람 아니니까 참 유튜브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보이는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 갖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오세요. 동지에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 함께 하니까 금전적 부담도 사실 많이 들어요. 뭐 톡 까놓고 금전적 부담이 얼마나 들어요?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정성껏 가지고 오세요. 안 갖고 와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뭐 보편적으로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 주머니에 1,000원, 2,000원 밖에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갖다가 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대중 잡기 어려워요. 여하튼 편안하게 오시길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절기 때 무엇을 한다, 혹은 기도한다, 어떤 형태로 구술한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서 뭐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딱히 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건 개개인적으로 많이 틀리기 때문이죠. 본인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밖에서 느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 메커니즘 혹은 그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 패러다임도 변합니다. 과거의 그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에 차 타고 다녔을 때 혹은 걸어 다녔을 때 시대와 지금은 어떤 이동 수단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접 사람이 전달하거나 서신을 이렇게 멀리 파발을 보내서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소통의 어떤 이 창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거의 즉석 아니면 실시간 어떤 이런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형태적인 부분들도 많이 변합니다. 형태적인 부분이 변한다 하면 발현되는 부분들도 틀리죠.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거나 저에게 어떤 개별적인 물음, 의뢰를 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인 답을 드릴 수 있죠. 본인들이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나의 과거는 이러이러했는데 현재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좀 적은 도움이나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동지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상의하거나 이럴 시간은 별로 없어요. 개개인 면담을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길게 대화해봐야 입만 아프죠. 그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고요. 반복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길다고 좋은 거 아니고 너무 짧아서도 좀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당한 시간은 충분히 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원할 때 동지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때라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찾아오시거나 집에서 기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무엇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나 기원을 할 때 항상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기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렵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걸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 기준에서 이 기도를 하거나 기원을 하는데 그 답을 못 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 신의 입장에서 조상의 입장에서 불사나 신이나 뭐 어떤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하니까요. 내가 무조건 빈다고 해서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 혹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어떤 형태적인 형태를 갖춘 것도 괜찮고요. 마음이라 이야기하는 정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으로 하는 어떤 이런 정성도 정성이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데에 대략적인 답이 있어요. 신이 원하는 것을 주느냐? 그럼 내가 신이 원하는 것을 드렸을 때는 최고의 답을 받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자꾸 드리면서 뭔가를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찾거든요. 그러면 그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뭔가 주시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움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왜? 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왜라는 물음은 다음에 혹은 개별적으로 혹은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그 답을 좀 찾으시기 바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성이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건 그것 또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것 그것이 남한테 베풀든 신에게 드리든 내 스스로에게 주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한다고 하면 그것 분명히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하시면서 기원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엇이 발현된다 혹은 내가 기도한 부분들 내가 원하는 부분들 혹은 내가 뭔가 행하는 부분들 그냥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교의 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동안은 전 세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유럽이나 이쪽을 빼고 아주 과거에는 미국이나 아메리카 땅은 없었으니까 땅은 있었지만 거기에 어떤 지금과 같은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원주민들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동양에서 도교가 이 주류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공부하는 경우들, 그런 과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 혹은 어떤 이 사회적 현상, 이 외부로 표출되는 수많은 어떤 이 술법들의 실제로 어떤 형상화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래요. 이 도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후한 시대 약 한 2세기 정도 되겠죠. 후한이니까. 네, 청성산에서 중국 청성산에서 도를 닦던 아마 깨달음을 수행하던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도라는 표현 자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릉이라는 분이 이 도교의 어떤 뭐이 창시자다 이런 문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진나라나 한나라에도 이 신선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신선술도 이 도를 공부하는 이 도교의 공부와 일통한다 이러는 말도 있죠. 뭐 황로지약을 또 그의 일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술법적인 부분들이나 공부에 있어서도 저희들 샤먼들,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의 어떤 이 기능적인 면과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내적으로는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종교라고 불리워지는 다른 수많은 어떤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참 다양한 종교 속에서도 그 원류적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다 하면은 뭐 그 뭐다가 그 지역적 현상, 지역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져 변화한 것이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해요. 동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동지 공지만 하고 딱 그 영상을 접기에는 너무 낯도 간지럽고 또 되게 허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주절주절 해봤어요. 이 영상을 좀 자꾸 만들어 달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지금 이것도 공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할 얘기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야 될 만한 어떤 이 우리 신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사실 특별하게 전할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알고 싶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서 조금 깊이 있는 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댓글이죠.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서 이 실시간 방송할 때 좀 미리 알려주세요. 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실시간 방송 아직 계획은 없어요. 제가 이 수시로 그냥 생각날 때 혹은 마음이 동할 때 뭐 그때 하는데 아직 정해놓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해봐서 실시간 방송도요 뭔가 거리가 있어야 좀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전 특별한 거리가 없어요. 저에게 왔던 손님들 혹은 지난 제가 삶에서 뭐 겪었던 일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엔 되게 낯간지럽거든요. 저도 참고 삼아서 다른 우리 무속인 분들의 영상을 가끔 봤었습니다만 뭐 최근에는 본 적 없고요. 뭐 그다지 볼만한 뭐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되게 웃겨요. 나에게 왔던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뭐 굳이 그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덧붙여서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로서는 좀 낯간지럽고요. 이거 뭘 특별하게 전달해 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은 동지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수면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늘어놓는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잠자면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좀 편안하게 더 주무실 수 있게 다음에는 좀 긴 이야기 아니면 뭐 책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요. 우리 뭐 또 뭐 사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뭐가 됐든 제가 좀 잡아서 여러분에게 좋은 수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동지 때 여러분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좀 오십시오. 낯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집이 좀 쌀쌀하긴 합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그때는 따뜻하게 난로도 좀 떼고요. 저희 화목난로 있어요. 고구마 굉장히 잘 구워져요. 오시면 고구마도 좀 구워서 드릴게요. 편안하게 찾아오십시오. 전화 꼭 해주시고요. 전화번호 못 찾는 분들 있나 봐요. 근데 그 보면 전화번호 되게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 찾기 쉬운데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주소도 이렇게 클릭 잘하면 나와요. 여러분 그 정도 정성은 좀 한번 들여보시죠. 연락처, 주소 찾는 정성.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연락처만 좀 찾아서 전화 주세요. 그것도 정성이니까요. 나머지는 전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태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짓날 봐요.